내 손에 쥔 칼이 그의 목에 닿는 순간 나는 웃었다. 20년의 거짓된 삶이 끝나는 그 찰나, 피가 솟구치며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다.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피로 물든 정이었다. 나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태어났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아버지, 아니,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남자 김철수 씨는 나를 20년 동안 키웠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다. 형제들, 형과 누나는 나보다 몇 살 위로 가족의 일부였다. 우리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었다. 그게 내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그날은 평범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던 길, 우연히 어머니의 옛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 쌓인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이 있었다. 한 장의 사진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젊은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뒷면에 적힌 글씨, 사랑하는 민준아,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세두민준? 그건 내 이름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철수야, 미안해. 민준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 가족으로 키워주자 어머니의 필체였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20년 동안의 사랑, 희생, 그 모든 게 속임수였다. 아버지는 친부가 아니었고 형제들은 사촌이었다. 어머니의 친언니가 낳은 아이들, 그리고 나는 불륜의 산물이었다. 밤새워 울었다. 아니, 울음이 아니라 분노였다. 왜 나에게 이런 짓을? 왜 거짓으로 삶을 채웠나?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대면했다. 엄마, 이게 뭐야? 사진을 내밀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진실이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불륜을 저질렀다. 상대는 아버지의 사촌, 박민호였다. 임신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모든 걸 용서하고 나를 자신의 아이로 키우기로 했다. 형제들은 어머니의 언니 자녀들로 가족처럼 살기 위해 함께 살았다. 하지만 그 뒤에 더 큰 비밀이 있었다. 박민호, 내 친부는 부유한 사업가였다. 그는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나를 버린 대가로 아버지에게 돈을 주었다. 아이를 키워주면 매달 지원금을 보내줄게.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은 살았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그 돈으로 나를 먹이고 입혔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나는 버림받은 아이였고 그들은 모두 그 비밀을 지키며 살았다. 분노가 불타올랐다. 나는 박민호를 찾아 나섰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그는 서울의 대기업 회장이었다. 그의 사진을 보자 피가 끓었다. 그 얼굴, 나와 닮아 있었다. 눈, 코, 그 미소. 나는 그를 증오했다. 하지만 단순히 증오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먼저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형, 김준호는 변호사였다. 그는 항상 나를 동생처럼 아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사촌일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중요한 얘기 있어?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준호 형, 너 나랑 혈연 아니야. 나는 사진과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뭐? 이게 무슨 그는 충격받았지만 곧 진실을 인정했다. 민준아, 나도 몰랐어. 엄마가 하지만 그의 눈빛에 거짓이 스쳤다. 그는 알았던 거다. 어른이 된 후에 그날 밤 나는 누나,
김지은을 만났다. 그녀는 교사였다. 누나, 우리 가족은 거짓이야. 그녀는 울면서 고백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들은 모두 알았다. 나만 모른 채 살았다. 배신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나는 집을 나왔다. 더 이상 그곳은 내 집이 아니었다. 박민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회사로 갔다. 리셉션니스트에게 박민호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 안으로 안내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당신 아들, 김민준입니다. 나는 사진을 내밀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그는 부정했다. 나한테 아들이 어디 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DNA 검사해보시죠.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에게 한 짓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는 나를 쫓아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옛 편지, 은행 기록, 모든 걸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박민호의 삶을 파헤쳤다. 그의 회사는 제약회사로 부정축제 의혹이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기자에게 제보했다. 박민호 회장의 불륜과 벌이 나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가족을 노렸다. 그의 아내 이수연은 사회 명사였다. 딸 하나와 아들 하나, 그들은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 나는 이수연을 만났다. 고급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실례합니다. 부인. 제가 아는 분 같아서 그녀는 친절했다.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박민호 회장님 부인이시죠? 저는 그의 옛 지인 아들입니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게 증거예요. 당신 남편의 불륜 아이예요. 그녀는 충격받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짓말, 하지만 그녀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그날 이후 박민호의 집안은 흔들렸다. 이수연은 그를 추궁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어떻게? 그의 집 근처에 숨어서. 민호야,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아, 옛날 일이야. 잊어버려. 하지만 그녀는 용서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제약회사 회장, 숨겨진 불륜 스캔들. 내 가족도 무너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울며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제발 그만해. 내 아버지가. 아버지.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그녀의 눈물이 나를 동요시키지 않았다. 엄마가 나를 버린 거잖아. 그 돈으로 산 삶이야. 그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했어, 사랑. 그건 배신이었다. 형, 준호는 나를 설득하려 했다. 민준아, 복수는 아무것도 안 돼. 가족이잖아. 가족. 너희는 나를 속였어.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다. 그의 코에서 피가 흘렀다. 너 미쳤어.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누나 지은은 중재하려 했지만 그녀도 피해자였다. 아니, 가해자였다. 그녀는 비밀을 지켰다. 박민호는 나를 찾아왔다. 그의 차에서 우리는 만났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 줄게. 그의 눈에 공포가 있었다. 돈. 당신이 나를 버린 대가로. 나는 웃었다. 당신 삶을 파괴할 거예요. 그는 협박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증거를 쥐고 있었다. 그의 불법 거래 기록. 내가 해킹한 건 아니었다. 익명 제보자로부터 얻었다. 복수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어린 시절의 행복한 추억이 고문처럼 느껴졌다. 왜 나일까? 왜 이런 운명인가? 나는 심리 상담을 받으려 했지만 포기했다. 복수가 내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수연과의 만남이 반복됐다. 그녀는 나를 증오했지만 호기심이 있었다. 내가 정말 민호의 아이야. 우리는 DNA 검사를 했다. 결과 99.9% 일치. 그녀는 무너졌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박민호에게 향했다. 이혼 소송이 가속됐다. 그의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내 아버지 김철수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와줘. 나는 갔다. 병실에서 그는 창백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왜 나를 키웠어? 돈 때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했어. 내가 내 아들이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배신이 더 컸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복수를 완성할 때였다. 박민호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회사에서 뇌물수수 증거를 모았다. 기자 친구를 통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박민호의 아들 박준영이 나를 찾아왔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그는 나를 때렸다. 싸움이 벌어졌다. 그의 눈에 증오가 가득했다. 싸움 후 나는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그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마음의 상처였다. 박준영은 내 이복 형제였다. DNA가 증명했다. 그는 나를 증오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아빠가 그의 말에 나는 반박했다. 아빠. 그는 나를 버렸어.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 순간 공통의 적이 생겼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를 옹호했다. 박민호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주주들이 반발했다. 나는 뒤에서 조종했다. 익명으로 루머를 퍼뜨렸다. 소셜미디어에서 박민호 회장, 불륜과 부패의 해시태그가 퍼졌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그의 명성은 추락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민준아, 그만해. 내가 아프잖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파. 엄마가 나를 속인 게 더 아파.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실수였어. 민호를 사랑했지만 그는 떠났어. 철수가 나를 받아줬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다. 김철수의 상태가 악화됐다. 병원에서 나는 그를 지켰다. 아들아. 용서해. 그의 손이 떨렸다. 용서. 20년 거짓을. 하지만 그의 눈빛에 진심이 보였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 그게 사실이었다. 혼란이 밀려왔다. 복수가 옳은가? 박민호는 파산 직전이었다. 그는 나를 협박했다. 내가 한 짓 다 알아. 법적으로 끝장낼 거야. 하지만 나는 증거를 쥐고 있었다. 그의 뇌물 리스트. 나는 경찰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수연은 이혼을 완료했다. 그녀는 나를 만났다. 고마워. 내 덕에 진실을 알았어. 그녀의 미소가 쓴웃음이었다.
하지만 내가 불쌍해 두 불쌍. 나는 승자였다. 하지만 빈 느낌이었다. 형준호는 나를 피했다. 누나 지은은 울며 말했다. 민준아, 우리 가족이었어. 왜 파괴해? 가족. 거짓 가족. 하지만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나를 사랑했다. 어쩌면. 고조되는 긴장 속 박민호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 실려갔다. 뉴스가 나왔다. 제약회장, 스캔들로 자살 미수. 나는 충격받았다. 복수가 너무 멀리 갔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박준영이 다시 왔다. 아빠가 내 때문에. 그는 울었다. 미안해. 그 말에 나는 동요했다. 그는 피해자였다. 나처럼. 우리. 형제잖아.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기야. 어머니가 무너졌다. 그녀는 우울증에 걸렸다. 병원에 입원했다. 민준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행복해.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행복. 아니었다. 공허했다. 복수의 정점에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멈출까? 아니, 끝내야 했다. 박민호를 직접 대면했다. 병실에서. 왜 나를 버렸어? 그는 창백했다. 미안해. 두려웠어. 그의 고백이 시작됐다. 내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사업 때문에. 그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젊었을 때의 사랑, 배신, 후회. 하지만 늦었다. 나는 칼을 쥐었다. 아니, 상상이었다. 현실에서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대가를 치러 나는 떠났다. 수사가 본격화됐다. 박민호는 체포됐다. 뇌물과 부패 혐의. 언론이 떠들썩했다. 그의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이수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로 갔다. 박준영은 나를 원망했다. 너 때문에. 하지만 그는 알았다. 아버지의 잘못을. 내 가족도 무너졌다. 김철수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나는 울었다. 진심으로. 아버지.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는 나를 키운 진짜 아버지였다. 후회가 밀려왔다. 복수가 그를 죽였다. 어머니는 장례 후 나를 피했다. 민준아, 내가 한 짓 때문에 그녀의 눈에 증오가 스쳤다. 누나 지은은 떠났다. 해외로. 형준호는 나를 고소했다. 재산 분쟁.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그는 나를 증오했다. 혼자 남은 나는 공허했다. 복수가 끝났지만 행복은 없었다. 밤마다 악몽. 피로 물든 손. 나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 왜 복수를 했나요? 배신 때문이에요. 하지만 깊숙이 사랑을 잃은 슬픔이었다. 박민호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섰다. 그는 내 아버지예요. 하지만 버렸어요. 법정에서 그의 눈이 마주쳤다. 후회.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5년. 재판 후 그는 나를 불렀다. 교도소에서. 민준아. 용서해줄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용서. 불가능해.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늙어 보였다. 파괴된 남자. 박준영과 만났다. 형제로서. 화해하자.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주저했다. 화해. 너무 늦었어.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공통의 고통. 어쩌면 새 시작.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준아, 돌아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나는 안 왔다. 엄마, 이 용서의 시작. 하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회사 그만두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 책으로. 복수의 여파가 계속됐다. 사회에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 복수남,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정의였다. 새 삶 속에서 과거가 쫓아왔다. 박민호가 출소했다. 3년 만에. 그는 변했다. 민준아, 만나자. 그의 편지.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미안해. 내 삶을 망쳤어. 그의 눈에 진심. 왜 이제야? 감옥에서 깨달았어.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로서의 후회.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하지만 내가 내 유일한 아들이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박준영과 가까워졌다. 우리는 형제처럼. 민준 형, 같이 사업하자. 그의 제안. 나는 받아들였다. 제약회사 재건. 하지만 깨끗하게. 어머니와 화해했다. 그녀는 새로 시작했다. 민준아, 사랑의 우리는 가족으로 돌아갔다. 형과 누나도 서서히. 하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 밤마다 꿈, 복수의 피. 상담 계속. 고조되는 드라마 속 예상치 못한 반전. 박민호가 병들었다. 암. 민준아, 도와줘. 그의 부탁. 나는 도왔다. 병원비. 왜? 모르겠다. PT. 그의 죽음. 병실에서. 고마워. 아들아, 마지막 말. 나는 울었다. 복수가 끝났다. 박민호의 죽음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자유는 공허했다. 책을 출간했다. 배신의 그늘. 베스트셀러. 사람들은 공감했다. 현실적이다. 박준영과 사업 성공. 우리는 형제 됐다. 민준 형, 고마워. 그의 미소.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민준아, 행복해. 네, 엄마.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삶의 교훈. 복수는 파괴한다. 하지만 필요했다. 나는 강해졌다. 끝없는 여정. 하지만 이제 평화.